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예, 하여간 추석 연휴 잘 보냈다는 게 요즘 건강하게 보내셨냐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또 즐거운 시간을 또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글 맞춤법 우리 그 책에 관련된 것 그 뒷부분 하기로 했죠. 예, 그 부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그 2시간 반 동안 그렇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책을 보시면 우리 6페이지죠. 6페이지 한글맞춤법 구항 의 표기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구항 읽어보시면 이제 의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라는 그런 규정이 이제 나와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 제가 뭐 하나만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의 발음에 관해서 많이 좀 사용되는 그런 예인데요. 요 예를 좀 많이 듭니다. 문의의 아이고 잘못 썼네요. 문의 요게 지금 의가 4개가 지금 연속이 되고 있군요. 물론 이제 이건 니입니다만 의가 4개 연속이 되고 있어요. 요 발음이 좀 다 달라요. 자, 니 같은 경우에 요거 앞에 자음이 있으면 뭘로 발음이 됩니까? 자음이 있으면 요거는 니로만 발음이 됩니다. 니로만 발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의의 요거는 of의 뜻이죠. 예, 소유격, 속격, 관형격, 이거 조사에 관련된 것인데 요 의의 의는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의로도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로도 발음이 돼요. 예, 그래서 문의의 의도 맞고 문의의 의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 요 앞에 그러니까 요게 의가 앞에 왔을 때 단어 앞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요때는 의로만 발음이 됩니다. 의로만 발음이 돼요. 자, 그런데 단어 뒤에 왔을 때는 그때는 발음이 2개로 발음이 돼요. 의로도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로도 발음이 됩니다. 의나 이로 그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총합 몇 개로 발음할 수 있느냐? 예, 총 4개로 발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발음해 볼게요. 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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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 발음이 다 다르게 날 수가 있다는 것. 일단은 앞에 자음이 오면은 이로만 발음이 난다. 그 다음에 of의 뜻, 그 관형격으로 사용될 때는 의나 의가 원래 원칙이겠죠. 근데 애로도 소리 날 수 있는 허용이 있다. 그 다음에 단어 앞에 왔을 땐 의로만 소리가 난다. 단어 뒤에 왔을 때는 의가 원칙이고 이로도 소리가 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요걸 보시면 한글 맞춤법 구항을 보시면 그러면은 좀 이해가 훨씬 더 좀 쉬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건 의가 아까 문의의 의 거기에 의네요. 얘가 이로도 소리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의 이런 식으로 2개가 이제 소리가 납니다만 쓰는 건 어떻게 써준다? 의로 써준다.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의로 써준다라는 것이 요 구항의 내용이 되겠어요. 본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가 뒤에 나와 있잖아요. 단어 뒤에 나와 있어서 이로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만 본의로 적고 본이로 그렇게 본의로 소리 나더라도 본의로 적어준다. 앞에 걸로 적어준다. 그 다음에 문의. 자, 이거는 이제 고개 왔을 때는 앞에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이로만 소리가 날 수가 있군요. 자, 그래서 문이로만 소리가 나지만 쓰는 것은 문의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문의로고 앞에 걸로. 그 다음에 본의도 마찬가지예요. 본의로 소리 나더라도 본의로 써준다. 본의로 써준다. 그 다음에 온의로 소리 나더라도 온의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한이바람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 서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니 그 한이로 소리 나더라도 쓰는 건 한이로 써준다. 닐리리 닝큼 띄어쓰기 시어 티어 희망 희다 유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소리 나더라도 다 의로 써준다라는 것이 바로 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보실까요? 해설 보시면 본이란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속껍질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여간 본이 하니 할 때 SBS
그래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가 원래 그 보니로 그렇게 써주는 것이 맞겠군요. 그러니까 뭐 그 밤이나 도토리 따위의 그 속껍질을 가리킨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다음에 그 온이란 예, 그 또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화살의 머리를 활 시위에 끼우도록 애워낸 부분. 예, 그래서 그 화살의 머리를 그 활 시위에 예, 그 저기 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화살 있잖아요, 화살. 그 화살에 이렇게 촉이 있는 부분이 머리가 아니고, 그 끝에 있는 그, 저기 그 날개 같은 거 달려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깃이 달려있는 부분이, 그게 이제 뭐 화살 머리인데, 예, 그 뒤에 이렇게 그 화살 활 시위, 그 화살 줄에 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뾰족하게 그렇게 깎아낸 부분, 그 부분을 바로 그 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저 양궁이나 뭐 이런 거 하는 분 아니면, 예, 뭐 모르셔도 되는 그런 전문 용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뭐 어쨌든 쓰는 거는 오느이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겁니다. 발음은 온이로 되지만. 그 다음에 어머니, 읽으니까의 니는 경구개음, 그 요걸로 니로 그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일일이 문이 등의 니는 구개음하지 않는 니은, 즉 치경음을 니은은 그 n소리로 첫 소리를 가진 음절로 발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니로 써줘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기 그 어머니 노인 할 때와 노인의 니은과 어머니 할 때 니은이 소리가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아셨어요? 예. 요 노인 할 때 요거는 그냥 n으로 소리가 나고요. 요 니 할 때 요거는 요게 n에 요 꼬리가 이렇게 긴 예, 그런 니은으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소리가 두 개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자, 우리 지금 저기 그 일일이 문의할 때 그 아까 문의할 때 요 발음이 그 무늬가 예, 무니로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만 요거를 예, 따져 보면은 요게 요걸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실제로 보면 요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의 그 니하고 그 여기에서 난 니하고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예, 원래는 요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요런 소리로 예, 우리가 무니 할 때 무니로 어머니 할 때 그 니하고 똑같이 발음하진 않습니다. 무니 약간 좀 이상하게 발음을 해요. 그 발음이 바로 n자 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것도 무니로 써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완벽하게 어머니 이런 식으로 뭐 발음을 한다면 이렇게 써줘야겠지만 이로 써줘야겠습니다만 우리가 무니 아니면 저기 뭐 오니 이런 거 발음할 때는 오니 무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니은을 그 요 꼬리 달린 니은이 n이 아니라 이렇게 n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요 그냥 그 노인할 때 n으로 발음을 하니까 그래서 써주는 것을 무늬로 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한이바람이 있고 한이바람이 있네요. 자, 한이바람으로 뒤에 걸로 소리가 나더라도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됩니까? 앞에 거 한이바람으로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이건 저기 하나만 더 제가 더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국어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한국어의 어휘를 좀 늘린다라고 그렇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이가 무슨 뜻인가요? 한이는 서쪽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동을 가리키는 말 혹시 있을까요? 예, 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남을 가리키는 마고 그 다음에 불 가리키는 노비예요. 그래서 요거는 동서남북의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예, 동서남북은 한자어죠. 동서남북의 고유는 새, 한이, 마,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셋바람이라고 그러죠. 셋바람, 예, 셋바람 그 사이쇼 들어가지고 그 새 같은 경우는 이제 셋바람은 동풍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이바람은 서풍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파람 이거는 남풍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바람 이거는 북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기 날이 새다라고 그러잖아요. 날이 새다. 날이 새다라는 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새가 동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새다라는 그 날이 새다라는 그런 동사도 나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이 같은 경우에 왜 여자 이름에 좀 한이가 많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서풍이 바로 봄바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그 추운 북풍을 몰아내고 따뜻한 바람을 몰고 오는 서풍을 가리키기 때문에 한이바람, 그게 이제 그 용어로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저기 그 여성의 용어로서. 그런데 그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좀 사용이 되는데 하여간 뭐 따뜻하고 그렇게
그 훈풍, 예, 따뜻하면서, 예, 그 다음에 좀, 겨울을 몰아내는, 차가운 것을 몰아내는, 예, 그런 이제 바람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의로 써줍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요게 황사바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황사바람이나 미세먼지를 몰고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좋은 바람이 못 돼요. 못 되지만 하여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서풍, 예, 봄바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에 좀 한의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그 한의가 그 이한의 할 때는 그 탤런트 이한의 할 때는 요 한의로 쓰죠. 그 다음에 그 위아래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 EXID의 그 한의 같은 경우는 한의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의로 쓰는데, 자, 쓰는 건 어떻게 써줘야 된다? 요거 틀리고 요렇게 써주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바람, 그 다음에 높바람. 여러분 혹시 높새바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높새바람? 예, 높새바람 그게 그 영동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저습한 바람, 그게 이제 높새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북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새바람이. 예, 그래가지고 꼭 거기만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그 바람만 높새바람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북동풍을 가리키는 그냥 보통 명사인데 그 바람이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높새바람이라고 부른다는 것. 예,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하니 만오분, 약간 그거다. 새하니 만 높은 동서남북의 고유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쓰는 거 한이바람 그 앞에 걸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7페이지 볼까요? 7페이지 제5절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라잡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어에서 두음 법칙이란 세 가지 종류를 가리킨다.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고요. 예, 그게 이제 12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 맞춤법 10항에서부터 12항까지 배울 텐데 그 두음 법칙 세 가지 규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첫째 두음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그건 12항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두음 야뇨 뇨뉴니 야요 요리가 되는 현상 이건 10항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두음 랴려 료르리가 냐뇨 뇨뉴를 거쳐 야요 요리가 되는 현상 이게 11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음 법칙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세 가지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두음이겠죠.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거기에 해당하는 규칙만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이제 둘째 음절에서 나오는 거기는 두음 법칙 해당이 안 돼요. 단어의 첫머리에만 나오는 것만 이제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첫째 어떤 게 있다고요? 리을이 니은이 되는 것. 원래 로인이거든요. 노인이 되는, 예, 그렇게 써줘야 되는, 그렇게 발음하고 써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바로 그 1번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음절,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냐뇨 뇨뉴니가, 이거는 이제 야여 요유이가 되는 현상이군요. 야여 요유이.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거든요. 원래는 요소인데 요소로 그렇게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3번은 랴려류르리예요. 랴려류리. 요게 자,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이 있죠. 리을이 니은이 되는 현상. 그래서 요게 냐녀 뇨뉴니가 되겠군요. 됐다가 야뇨뇨니는 뭘로 바뀌어요? 야요유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료르리가 야요요유로 바뀌는 현상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규칙대로 이게 10항, 11항, 12항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게 두음 법칙이 좀 약간 구성이 좀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오히려 제일 거꾸로 12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10항에 들어가 있고요. 10항.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1항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10항이에요, 10항. 예, 10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간 요거 이제 요 지식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두음 법칙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글 맞춤법 10항, 니은, 두음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둘째, 냐뇨뇨뉴니가 야요유이가 되는 현상. 예, 그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항.
한자음 연요윤이 야가 빠졌네요. 하여간 뭐 어쨌든 야도 들어가도 되고 연요윤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요유이로 적는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여자 원래 이제 한자로 보면 여예요, 여. 그래서 뭐 아녀자 할 때 그 여죠. 예, 그땐 여인데 요게 이제 두음에 올 때는 여자로 그렇게 적어준다라는 것이 바로 저 시팡의 내용이 되겠네요. 즉 두음 법칙이 일어나는 것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세, 년 1년, 2년, 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 단어 앞에 왔을 땐 연이라고 그렇게 써준다. 그래서 연세. 요소, 유대, 니토, 이토, 닉명, 익명. 이런 식으로 야녀뇨뇨니가 야요요유로 바뀌는 현상, 그게 이제 시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예외가 있네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야녀음을 인정한다. 자, 그래서 이게 시팡 11항 12항 두음 법칙을 다 다루는 시팡 11항 12항의 다 공통적인 내용인데 의존명사 있죠?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냥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양, 몇 양이냐? 그 다음에 그 양중, 그러니까 금 한 돈, 두 돈 있죠? 그런 거를 그 한 돈이 무슨 1.6g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저희 그거를 이제 그걸 하면 저기 10개를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10점 몇 그램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한 양.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거 모으면 양중, 그러니까 그 정도 그 무게가 되는 것을 양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년, 2년 할 때 그때 년 같은 것, 그런 건 다 의존명사들이죠. 뭐 세는 단위명사들, 의존명사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그걸로 저기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양중, 연 이렇게 쓰는 것을 발음하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중에서도 다음 의존명사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예를 보시면 녀석, 년, 님, 닙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또 이제 저기 의존명사를 몇 개 더 나오네요. 그래서 녀석이라든지 고얀 녀석, 그 다음에 년, 님, 닙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저또 예외가 저희 고유명사가 아닌데도 그 예외인 게 있어요. 뭐냐면 냠냠 같은 경우 냠냠, 암냠이냐, 냠냠이냐. 요거 좀 두 개 중에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소리는 똑같이 적어준다. 거기 뭐 똑똑, 뭐 똑딱 이런 식으로 똑같거나 비슷한 소리는 똑같이 적어준다에 따라서 이것도 냠냠이 맞겠습니다. 암냠이 아니라 그래서 냠냠 맛있게 먹었다. 냠냠이라고 그렇게 쓰는 게 맞고 암냠이라고 쓰는 것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의존명사가 아닙니다만 하여간 두음 법칙을 어기게 되는 그런 좀 고유어의 그런 의성어에 해당하는 저기 의존명사는 아닙니다만 두음 법칙을 어기게 되는 그런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그래서 남녀, 당뇨, 결류, 은닉. 남녀의 여, 당뇨의 요, 결류의 유, 은닉의 닉. 이런 거는 단어의 첫머리입니까? 아닙니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에요. 단어의 둘째 음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발음대로 남녀, 당뇨, 결류, 은닉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소리라 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요런 또 이제 이런 예외적인 이야기가 있군요. 자, 8페이지 보시면 예를 보시겠습니다. 신 플러스 여성. 신여성이 신 플러스 여성이거든요. 앞에 신이라는 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요게 붙어서 쓰이면 신여성, 여성의 여가 비록 둘째 음절이긴 합니다만 발음할 때 신여성 이렇게 발음이 아니라 신여성 이런 식으로 띄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둘째 음절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여성이 아니라 신여성이라고 그렇게 적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연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불도 공 플러스 연불이거든요.
공이 한자,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예요. 예, 그래서 공연불 이런 식으로 띄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비록 둘째 음절이긴 합니다만 연불이라고 쓰지 않고 연불이라고 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존 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존 플러스 여비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저기 요거는 그러니까 그 합성어네요. 합성어. 남존 플러스 여비가 합쳐진 것.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남존 여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셋째 음절이긴 합니다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남존 여비 이런 식으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예는 좀 이제 좀 바뀌어야겠네요. 지금 시대가, 예, 그 89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2021년이기 때문에 하여간 남존 여비 이런 지금 때에서 지금 이런 교육을 하기가 참 하여간 제가, 예, 참 그 민망한 면이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예들은 좀 약간 신중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남존 여비 이거는 그 여성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예,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뭐 합성어의 예로, 예, 그 뭐 나와 있는데 좀 바뀌어야 될 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해설을 보겠습니다. 해설 보시면 신년도, 구년도. 자, 이거는 신연도일까요? 구연도일까요? 자, 우리 신여성 이렇게 볼 때 신여성이라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여성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년도는 신연도라고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신이라는 그런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으면 똑같이 연도라고 써줘야 될 텐데 왜 신여성이고 신년도는 왜 신년도일까요? 왜냐하면 요거는 신 플러스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요 아래 구조는 신년 플러스 도입니다. 신년 플러스 도예요. 그래서 신년이 사실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신년 플러스 도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한자어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맞지만 이거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르게 써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해설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해설에 관련된 내용이 요 내용인데 신년도, 구년도 등은 그 발음 형태가 신년도, 구년도이며 또 신년 플러스 도, 구년 플러스 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여성과 신년도는 그렇게 다르게 적어주는 이유 단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 2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한국, 여자, 대학 이런 식으로 고유명사, 우리 뭐 그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성신, 여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여자가 여자의 여가 세 번째 음절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 띄어서 읽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첫째 음절이라고 쳐서 셋째 음절입니다만 띄어서 읽으니까 첫째 음절로 쳐서 그래서 성신 여자 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 요소 비료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소도 대한 요소 비료 회사 이런 식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 법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맞은 것을 고표하시오. 제작 연도. 자, 요거 제작 연도죠?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그래서 요거 제작 연도 그 뒤에 게 맞습니다. 그 써주는 것. 발음도 연도로 하지 않고 연도라고 하고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해서 그래서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몇 년도냐? 지금이 몇 년도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 몇은 사실은 그 수사가 들어갈 자리죠. 수관형사가 이제 들어갈 자리인데 그거를 이제 의문 관형사로 그렇게 그 몇 년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요 연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존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연도라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2021년도 요거는 이제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는 이제 거기에 따라 써준다.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써준다. 그런 예외들이 있다. 그 다만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다만 몇 년도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에 붙임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연이 있고 임진연이 있네요. 요거 뭐가 맞을까요? 이건 앞에 게 맞죠?
왜냐하면 셋째 음절이니까. 그래서 임진연이라고 그렇게 앞에 걸로 써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두음의 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침 1번은. 근데 두음의 환경이 할 땐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부침 1번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여성과 신여성이 있네요. 예,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예, 뒤에 게 맞죠? 신 플러스 여성으로 예,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는 것은 저 두음 법칙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신 플러스 여성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로 신년도 같은 경우는 신년 플러스 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 둘째 음절이라서 그래서 저기 신년도고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침 3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여자대학교입니까? 한국여자대학교입니까? 한국여자대학교 이렇게 써주는 이렇게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띄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한 그리고 뒤에 걸로 이렇게 써준다. 성신여자대학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글 맞춤법 이제 11항 살펴보도록 할까요? 8페이지 11항 리을 두음법칙 1번이네요. 그 리을 두음법칙 2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2번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자 1번은 랴료류리가 야요요유로 바뀐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랴료류리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기 때문에 야녀요윤으로 바뀌었다가 야요요유로 바뀐다는 그런 한 가지 그 중간에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규칙이에요. 두 개, 즉 10항과 12항이 그 저기 합쳐진 가장 어려운 규정입니다만 요 묘하게 12항으로 제일 끝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1항으로 나와 있는 그런 좀 약간 뭐 오류 아닌 오류를 그렇게 범한 그런 이제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 11항 보겠습니다. 한자음 랴려료류리 랴려레료류리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여, 예요, 유이로 그렇게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이 맞고 니은이 틀리는데요. 양심, 량심, 역사, 력사, 예의, 예의, 용공, 용공, 유행, 유행, 이발, 이발. 다 뒤에 이렇게 량심, 력사, 예의 이런 식으로 원래 써야 돼요. 한자가 원래 그 한자입니다. 그런데 단어 이제 첫머리에 나올 때는 고 리을, 랴려루리가 야여, 요유이로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양심, 역사, 예의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다만을 보도록 할까요? 자, 다만. 우리 저 10항에서 다만 보셨죠? 다만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거, 저기, 의존명사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면리냐, 리 할 때 그 리, 면리. 그럴 리가 없다. 리 이렇게 그건 똑같습니다만 그 한국어로 쓰면 똑같습니다만 한글로 쓰면 똑같습니다만 한자가 다르네요. 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단위 명사고 아래의 것은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유. 그래서 면리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여간 어쨌든 뭐 의존명사로 이렇게 쓸 때는 다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침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계량, 설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뭐 이렇게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죠. 둘째 음절이죠. 다 둘째 음절일 때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부침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룡, 쌍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다 마찬가지예요. 자, 아래 해서 보시면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쌍용 자동차예요. 쌍용 자동차. 그는 쌍용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거 89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회사라서 쌍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89년도에 한글 맞춤법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때 쌍용이라고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이라고 적는 게 맞아요. 쌍용 자동차는 현재 시각으로 볼 땐 틀린 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쌍용은 쌍용이다. 왜냐하면 쌍이라는 게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그걸로 인식되지 않고 접두사로 쓰일 수 있는 한자로 인식되지도 않고 보통 쌍용 이래가지고 하나로 보통 인식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쌍용이라고 그렇게 적어주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률은 열률로 적는다.
예,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린다.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다. 자, 여러분 저기 혹시 요 다만 요 규정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아시면 그래도 초고급까지는 아니지만 고급 예, 그 맞춤법 사용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는 뭘로 적는다? 열율로 적는다. 열율을 열율로 적는다. 예, 그거 요 아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열입니까? 나열입니까? 요거 나열이 맞아요. 나열. 왜 그런가요? 나의 아가 모음이니까 모음 뒤에서는 나열로 적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분열 이렇게 보면은 분열이 맞나요? 분열이 맞나요? 요거는 요건 니은 뒤네요. 니은 뒤니까 역시 두음 법칙 적용해서 분열로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열은 모음 뒤니까 그 다음에 분열은 요건 니은 뒤니까 다 이렇게 두음 법칙을 적용해 주는데 예, 그런데 행렬 있죠? 행렬인가요? 요건 렬이에요. 행렬. 왜 그런지 아시죠? 요거는 이응 뒤네요. 이응 뒤는 여기 규칙이 없어요. 다만 규칙에는 모음이나 니은 뒤일 때만 두음 법칙 적용하는 것이지 이응 뒤에서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행렬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약간 다 구별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음 뒤, 니은 뒤에서만 두음 법칙 적용해서 열율로 그렇게 적는다. 예, 열을 열로 적는다. 렬을 열로 적는다. 예, 그렇지만 이응 뒤에서는 그냥 렬로 적는다.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칠열 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또 저기 모음 뒤네요. 선열 요거 니은 뒤네요. 비열 요거 모음 뒤, 그 다음에 진열 니은 뒤, 그 다음에 규율 모음 뒤, 선율 니은 뒤, 비율 모음 뒤, 전율 니은 뒤, 실패율 이거는 패의 애네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모음 뒤. 그 다음에 백분율, 요거는 니은 뒤네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율로 적지만, 시청률 있죠? 시청률. 예, 시청률 어떻게 적습니까? 시청률. 예, 시청률인가요? 율인가요? 이건 율이죠? 예. 요 행렬과 마찬가지죠. 요거 이응 뒤에서는 예, 두음 법칙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예, 그렇게 시청률로 그대로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붙임 2번 보도록 할까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서 쓸 경우에도 보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실립, 최린, 체륜, 하륜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외자로 된 이름 있죠? 외자로 된 이름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두 글자인 그러니까 성 한자, 이름 한자여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하여간 두음 법칙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입이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실립이라고 적어도 되고 신립장군 여러분 아세요? 예, 여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저기 일본군을 상대로 우리 조선군의 전군을 이끌고 예, 그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쳐가지고 그래서 조선군이 몰살이 됐죠. 다 예,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조선을 어렵게 만든 예,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되게 용감한 장군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장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탕금대 가봤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그 지역에 가보시면 거기에 역사 이런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탕금대가 그 강 옆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개펄이에요. 개펄이어가지고 그때 그 조선군은 다 말을 타는 기병이었거든요. 근데 기병이 그냥 그 개펄에 발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기동도 할 수 없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예. 물론 이제 무기도 차이가 났죠. 거기는 일본은 조총이었고 한국은 이제 활이었고 이런 차이도 났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 기병이면 상당히 그 말이어서 그 상당히 기동력이 있고 예, 좋은 그런 그 군대였는데 예, 좀 안타깝게도 그런 예, 그 하여간 진을 잘못 치는 바람에 예, 그래서 그 조선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립 예, 이런 식으로 신입이 아니라 그 실립 예, 이런 식으로 신입으로 써줘도 되고 예,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실립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그런 허용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린, 체륜, 하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인으로 써도 되고 최윤으로 써도 되고 하윤이라고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게 원래 원칙이고요. 최린, 체륜, 하륜 요거는 다 허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해설 보겠습니다. 두 글자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 김윤식처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글자일 경우에는
이름이 두 글자일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두음 법칙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가지고 박인수, 김윤식 이런 식으로 써줘야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저기 2교시 때 계속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